네, 대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전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과 자세히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 지금 좀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습니까, 상황이요? 예, 전반적으로 좀 침체다, 안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상승률이 매우 둔화가 됐고요. 특히 이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거래량이라는 지표가 매우 지금 낮아져 있습니다. 네. 한 예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한 달에 우리 부산 지역에서 거래됐던 주택 거래량이 12,000건 내외였는데요. 네. 현재는 3,000건 내외로 떨어지면서 아주 극심한 거래 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네. 이 거래 극심한 침체 현상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지역의 주택 시장 더 나아가서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는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줄어든 원인은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을 거치면서 네. 사고자 하시는 분들, 팔고자 하시는 분들이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던 것들이 가장 큰 이유다. 네. 사시겠다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각종 대출 규제에다가 세금도 늘어나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컸었고요. 네. 또 팔고자 하신 분들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뭐 세금 부담이 매우 높아서 당연히 팔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당선인이 새롭게 나오고 나서 예. 새 정부가 되면은 뭐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각종 세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준다 하니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시는 분 그리고 파시는 분 모두가 관망세로 돌아선 것들이 지금 같은 거래량이 아주 극심하게 줄어든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정부가 내일 1주택자에 대한 이 네. 종합부동산세 부담 줄이는 방안을 발표할 거다. 이건 그러면 왜 발표를 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선거 민심을 현재 정부와 여당이 많이 좀 여러 가지로 간과한 것이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네, 네. 이 역시 세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급격히 올라가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상승과 더불어서 실수요자 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6월 지방선거에도 염두에 둔 그런 그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인과 그리고 현재 그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인수위원회를 비롯한 야당의 시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 부담 완화 폭이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일단은 지금 분명한 거는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좀 완화해 주자라는 시각이 좀 매우 팽배하게 확장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어느 정도를 해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그 지금 보유세의 부담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예. 2020년 거로 적용하자라고 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 그리고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와 여당은 2021년 거를 적용하자라는 데에서 이 감면폭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2020년 공시가격을 기초로 해서 작년만큼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보유세를 앞으로 크게 낮추고자 하는 방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공시가격을 가지고 조절해서 공시가격을 못 올라가게 하는 방법. 네. 이거는 지금 각종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좀 시일이 걸릴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현재 대통령 당선인께서 많이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방식은 이 세금을 부과하는 그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에 네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것을 조절을 해서 즉 낮춰서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차원인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그 특별하게 그 현재 여당 그리고 다수당의 그 법률 개정에 따른 협의를 받지 않아도 예. 대통령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 당선인이 매우 선호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이 어떤 때 좀 숨통을 튀게 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규제 완화 중에 이제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가장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LTV도 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예, 지금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LTV 비율을 80%까지 높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 외의 대출에 대해서도 70% 정도까지 LTV를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오늘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 LTV 말고 사실상 그 대출을 더 많이 못 나가게 했던 제도 중에 하나가 그 DTI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네. 이 DTI 제도가 기존에는 2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예. 이것을 5억 원 이하까지는 비교적 DTI를 완화해서 대출을 좀 많이 받게 하겠다. 그래서 그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분들이 그 집을 살 때 그동안에는 2억 원 이하짜리에서만 내 집을 찾았는데 네. 이제는 5억 원 정도까지도 그 찾게 됨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의 폭이 좀 넓어졌다. 그래서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해당 여건의 주택도 좀 폭을 넓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현 정부에서 부산도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뭐 중구랑 그리고 기장군만 제외하고요. 이것 때문에도 부동산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이것도 좀 그러면 해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규제 완화를 하고 싶어도 각종 법률의 개정, 즉 현재 여당과 그 민주당 그리고 정부의 협의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나 여당의 협의를 통하지 않더라도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투기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와 같은 규제 지역을 해제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상당수의 규제가 완화된다. 네. 즉 거래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출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네. 투자자들의 그 큰 수단이었던 여러 가지 임대주택 등록 사업에 대한 것들도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그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게 되면은 규제가 완화된다는 판단 하에 우리 지역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규제 지역이 빠르게 해제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같은 맥락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게 네.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그 의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그동안 좀 죄어놨던 집값이 갑자기 오른다거나 이런 영향은 없을까요? 예,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재개발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각종 금융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은 가격에 자극을 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네, 네. 공약사항을 보면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보면은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재건축 부담금도 완화시켜 주겠다. 그리고 재건축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안전 진단에 대한 것들도 비교적 수월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로 인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거래도 늘어나고 또 지역별로는 가격도 올라가는 모습을 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재개발의 경우에도 각종 규제가 상당히 많이 완화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용적률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의 경우는 이미 부산시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주요 항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줬기 때문에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 다만 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상당수의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안정된다라기보다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이런 착시 현상도 일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네. 이러한 문제점은 지금 대통령 당선인도 분명히 또 어떤 특별한 그 특단의 조치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어느 시점 이게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시점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예.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주택의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약 사항이 실천되기까지는 최소한 2,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서 가격이 안정되려 그러면은 한 2년여 정도의 시간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